가려움증 때문에 당장 불편하고 자다가 깼는데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다. 이럴 때 이제 벅벅 긁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식기 아토피, 음부소양증, 고환습진 이처럼 생식기가 가려울 때 가려움증을 5분 내로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고 이거는 아토피나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이다 라고 진단을 받고 관련된 약이나 연고를 처방받아도 증상이 잘 낫지 않은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려움증이 심할 때 최대한 긁지 않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려움증을 느끼는 신경섬유가 피부를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의 깊숙한 곳에서 점차 얕은 곳으로 피부 표면 쪽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는 긁으면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긁어서 생기는 통증 때문에 가려움증이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려움이라는 자극에 피부가 더 민감해지도록 만들고 피부 또한 손상이 되어서 외부 알레르기 물질 유입도 증가시켜서 피부의 염증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식기나 사타구니가 집중적으로 가렵다고 한다면 이 부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식기나 사타구니 가려움증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피부가 얇고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특징은 이와는 좀 반대되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속옷이나 바지, 치마 이렇게 두 겹씩 입고 신체에서 지방이 많은 엉덩이나 허벅지와 붙어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굉장히 또 쉽게 습해지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생식기나 사타구니 부위는 굉장히 건조해도 가렵고 반대로 습해도 가려울 수 있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여름대로 막 덥고 습하니까 가려워지는 것이고 이제 환절기나 겨울 때는 건조해지니까 그것대로 또 가렵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집에 있는데도 가려움증 때문에 당장 불편하고 자다가 깼는데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다. 이럴 때 완화시킬 수 있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단계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온도에 흐르는 물에 가려운 부위를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조한 피부엔 수분이 닿으니 건조함이 덜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닦아내는 행위 자체가 습하고 찝찝한 느낌은 없앨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거슬리는 정도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것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가려움증이 심한 상태다라고 하실 때에는 조금 시원한 물 또는 차가운 물로 닦아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운 물로 지지듯이 닦거나 비누나 세정제로 벅벅 닦는 것, 너무 자주 닦는 것,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내부까지 닦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식기나 사타구니를 닦아내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가려움증이 덜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더 건조해지고 질염에도 걸리기 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관리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당히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한 두세 차례 가려움증이 심할 때마다 씻어내게 된다면 피부의 건조한 느낌은 순간적으로 줄어들고 찝찝한 느낌도 줄어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라도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보습제로 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기 전에는 피부 건조증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샤워하고 나서 겨울이 아닌 이상은 로션 같은 거, 바디로션 같은 거 잘 바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생식기 부위는 더더욱이나 잘 안 바르시겠죠. 그런데 생식기의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긁다 보면 표피가 손상되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진 피부로는 알레르기 물질 유입도 쉽고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기도 더 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원한 물로 또는 미지근한 물로 닦고 나서는 수분이 모두 날아가기 전에 바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내가 가려움증이 좀 줄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단계까지 보습을 했는데도 피부가 계속해서 건조하거나 보습했더니 따갑고 간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3단계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3단계는 바로 냉찜질입니다. 가려움증이라는 자극은 생리적으로 피부의 온도가 높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지게 인체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감각을 느끼는 신경 자극이 활성화되면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반면에 따뜻한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가려움증 또한 더 잘 느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염증 또한 혈관에서 피부로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이동하면 더 악화되면서 가려움증이 심하게 만들어지는데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면 피부 근처의 혈관 또한 수축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혈관에서 피부로 이동하는 것 또한 좀 줄어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작은 아이스팩이나 냉찜질팩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얼음팩을 만들었는데 너무 온도가 차갑다 하는 경우에는 얇은 수건이나 거즈 이런 것들로 적당히 감싸서 적당히 시원할 정도를 만들어 주시고 가려운 부위에 최소 한 3분 정도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먼저 1단계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닦아내는 것이고 2단계는 보습하는 것, 그리고 3단계는 필요한 경우에 냉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잘 듣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좀균 감염으로 인해서 사타구니가 가렵거나 사면발리 감염에 의해서 음모 부위가 가려운 것일 경우 또는 질염으로 인해서 외음부가 가려울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별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런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진균제나 항생제 등 원인균에 맞는 약을 먹으면 금방 또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않은 경우시라면 가까운 피부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곳에 먼저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임의로 연고를 사다 바르지 마시고 꼭 제대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위를 보여주기 민망하다고 해서 팔이나 손, 발 이런 데 바르는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진이라고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서 쓰는 약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들로는 가려움증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만 가라앉는 것이지 완치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심할 때 순간적으로라도 조금 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피부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낫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고 피부는 건조한데 허벅지 안쪽 생식 쪽으로는 습한지 반드시 이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생식기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해 두었으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그 영상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식기가 가려울 때 즉각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방법인 만큼 가려움증이 심할 때 귀찮다고 이제 벅벅 긁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